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주먹장을 진행하고 있겠죠. 예, 주먹장 맞춤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 건지, 먹금 닫는 게 가장 큰 차이로 따지고 보면 두 개를 암놈하고 순놈을 같이 놓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하나를, 순놈을 하나 먼저 다 가공을 해놓고 얘를 대고 그리는 작업으로 진행을 한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려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긋는 도구에서도 하나 큰 차이점이 있었는데, 얘는 연필을 가지고 선들을 그었던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필로 그었죠. 연필로 긋는 거하고 칼로 긋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도 처음에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연필로 긋는 거는 연필로 그어서 습관을 좀 들이면 그게 좀 더 작업하기가 많이 수월한 부분들도 있고, 나중에 칼금을 넣으신다고 하면 그것도 넣어보실 수는 있다. 근데 지금 당장으로는 칼금으로 넣으면 이 넣는 게 너무 버거워요. 처음에 몸에 익히는 그 먹금 넣는 순서나 그런 부분들이 익히기가 좀 버거우니, 지금 당장은 연필로 시작을 하고, 아 나는 칼금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렇게 변화시켜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거 마무리 지었으니 여기에 짝이 되는 앞놈을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순놈을 다 끝냈으니까 앞놈에다 먹금을 옮겨 그리는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먹금을 어떻게 옮겨 그을 것이냐, 대고 그릴 것이냐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작업대를 좀 바꿨는데, 작업대를 바꾼 이유는 이래요. 이거를 대고 그리려면 바이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게 편해요. 만약에 없으면 뭔가로 여기다가 이 판을 뭔가로 고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얘는 옆에 바이스가 있으니까 고정시키기 훨씬 더 수월하죠. 자, 고정을 시킬 때, 대고 그리는 과정을 진행을 할 때 다른 나무 다른 두께도 상관없어요. 일단 일정한 두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두께를 여기다 하나 대고 물려요. 어떻게 물리냐? 이 높이를 이 대고 그리는 나무에다 맞추는 거죠. 이 평면을 맞췄어요. 맞춰가지고 바이스를 조여주죠. 그리고 얘를 살포시 띄고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댈 거예요. 여기다가 나무 한두 개를 대고 띄는 거는, 얘를 여기다 대고 맞추자면 뭔가 내가 기준을 보고 맞춰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나무, 이 대고 그리는 여기다 세워놓은 이 나무의 이 안쪽, 이 끝에 선이죠. 이 선하고 이 가공해 놓은 이 끝에 선하고 맞추는 거예요. 왜 거기다 맞추느냐, 이렇게 맞추면 안 되느냐, 이렇게 어떤 나무를 하나 대고 이 나무가 여기다 이렇게 대면 안 되느냐, 우리가 근무계를 맞출 때 이 한두 개보다 살짝 크게 맞췄죠. 그래서 여기다 맞추면 이 안쪽이 다 뜨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맞춰보면 얘네들이 살짝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어야만 얘가 잘 맞아진 거예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고, 얘를 얹어 놓으면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걸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 안쪽에 있는 선들이 균일하게 맞춰질 수 있게끔. 얘를 대고 그리실 때 이 선을 잘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너무 이쪽으로 많이 오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많이 갔을 때는 한쪽으로는 헐거워지거나 너무 빡빡해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예, 이 대고 그리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선 그리는, 이 맞추는 부분들도 분명히 신경을 써가지고 적당한 간격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이걸 만약에 너무 선이 거좀 없게끔 너무 타이트하게 만약에 맞췄다, 이건 빡빡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선이 막 좀 많이 넓게 좀 띄워놓고 맞췄다, 정작 제작에서 띄워보면 얘는 헐거워져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해보시면서, 아 이게 어떤 원리로 해서 그렇구나 하는 부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여기다 대고 그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뭔가를 대고 그린다고 했을 때, 자 여기 판이 하나 있어요. 판이 있는데 제가 이런 나무를 갖다가 여기다가 딱 맞게 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연필로 이렇게 대고 그렸어요. 이렇게 대고 그렸다고 하면 여기서 연필이 좀 예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필이 왜 예리해야 되냐면, 이 대고 그리는 나무에 여기 최대한 밀착해서 뭔가 선들을 그어야 정확히 그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예리해진다고 하면 이 예리해진 거를 가지고 그으면 이 나무의 두께보다 더 안쪽으로 가서 그어줄 수는 없죠. 최대한 여기에 붙여서 그어진다는 거지, 이 두께보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었다고 하면
보이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밀착시켜서 그었다고 하면 이 나무의 두께를 더 안으로 들어가서 그어질 수는 없다. 최대한 밀착해서 긋게 하기 위해서 예리한 연필을 필요로 했던 거고. 자, 그러면 얘를 파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파내야 되느냐? 연필선을 건드리지 않는 부분에서, 연필선이 남아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연필선하고 가까이 접근을 시켜서 파내야 얘가 여기에 딱 맞아 들어가겠죠. 예, 그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따 톱질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먹장을 보통 얘기를 할 때 순농 같은 경우는 톱질이 선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 않아도 좋은데 직각은 잘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순농 같은, 암농 같은 경우는 대고 그리는 작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얘는 톱질이 좀 정교하게 잘 들어가야 돼요. 선을 남길 선, 뭐 붙일 선 최대한 밀착해서 수직도 또한 잘 맞아 들어가야 대고 그리는 작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야만 잘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거는 이따 톱질하면서 간단히 또 다시 언급을 하고 갈게요. 그래서 지금은 대고 그리는 작업을 할 때 예리한 연필을 써줘야 되고, 연필이 뭉뚱하다고 하면 깎아 쓰셔야 돼요. 연필이 뭉뚱한 걸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서 쓴다? 그럼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볼펜 가지고 이거를 대고 그리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볼펜은 연필보다는 좀 두껍다고 볼 수 있겠죠. 볼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심도 조금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대고 그르면 일정하게 간격이 생기겠죠. 일정하게, 나름대로 일정한 간격이 생겨요. 그 일정한 간격을 내가 감안해서 톱질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저도 간혹 가다가 볼펜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필로 그었을 때 색깔 차이가 잘 안 나가지고 색감이 잘 선이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억지로 볼펜을 긋기도 해요. 그러면 볼펜으로 긋고 연필로 긋고 아니면 어쨌든 이 긋는 뭔가 이 도구에 맞춰, 특성에 맞춰 가지고 그런 선에서의 간격을 내가 조절해서 쓴다고 하면 어떤 거를 긋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만약에 뭐 좀 과하게 해서 뭐 분필로 긋는다고 하면 차이가 많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 또한 가능은 해요.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차를 감안하고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그 연필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칼은 어쨌든 최대한 정밀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일 테니 그걸로 진행을 하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습관을 들이면 또 그것 또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제가 여기를 대고 그어 볼게요. 대고 긋기 위한 방법이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어느 방향으로 물렸냐면, 자, 같이 제가 저번에 여기다 표시를 했어요. 여기가 앞면이라는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면이 앞면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안쪽이에요. 얘도 여기가 앞면이고 이쪽이 안쪽이죠. 제가 이렇게 끼기로 했으니까 제가 이 상태로 물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먹장이라는 거 할 때는 방향 표시가 분명히 있으니 내가 원하는, 내가 정했던 방향에 맞춰서 먹금을 넣을 수 있게끔 일단은 이렇게 물려놔야겠죠. 물리고 선을 맞춘다. 그리고 이제 최대한 밀착해서 연필을 긋는 게 방법인데, 어제 여기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나 멈췄던 부분이 하나 있죠. 왜 여기가 수직이 되게 중요하느냐. 자, 제가 대고 그리는 거는 이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이 앞면, 이 안쪽이라는 면을 여기다 대고 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이는 부분이 여기라고 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뭔가 작업을 한다?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본을 뜬다고 하면 본을 뜰 수 있는 면은 이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면대로 뭔가 도면을 뜨는 거예요. 근데 이면하고 이면이 달라진다고 하면 그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수직에 맞게끔 톱질을 해서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최대한 같은 모양으로 가질 수 있게끔 톱질을 하는 방법이 수직이다. 그래서 수직이라는 부분들을 여기서는 상당히 중요시한다. 근데 수직이 안 맞은 것 같다. 그러면 톱을 한 번에 잘라서 잘 마무리를 했다고 하면 일이 많이 준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틀어진 것 같고 틀어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다듬어 주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조립을 하고 꼈을 때 좀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선생님들은 처음이시잖아요. 네. 그런 거 관여하지 말고 아 이런 방법으로 이런 순서로 인해 가지고 얘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여기서는 일단 가져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연습이 필요하면 이 부분만 하지 말고 박스라는 거를 만들 수 있으니 그거를 만드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신다는 거. 자, 여기다 올려놓고 간격 잘 맞추고 당연히 옆에 대한 간격도 맞춰야겠죠. 네. 얘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거는 뭐 내가 응용을 해도 돼요. 어떤 평평한 나무 하나를 이렇게 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으니 그거 맞추는 거는 신경을 써주시고 어떤 도구를 내가 좀 더 편하게 쓰겠다 하는 부분들은 뭐 편하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맞췄다 그러면 잘 눌러주고 예리한 연필로 최대한 가까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선들을 그어주죠. 자, 긋기 시작했으면 움직이지 않게끔 잘 잡아 주셔야 되는 것도 맞죠? 네. 이제 긋다가 잘못 움직여버리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다시 맞추는 거는 뭐 시간이 더 들어가는 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 처음에 맞춰서 긋는 것보다 한 번 더 하면 또 그만큼 오차가 생길 만한 여지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대고 그었어요. 자, 그었으면 이제 이쪽 면들에 대해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선들이. 얘를 이렇게 대고 그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돼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뛸 자리들을 표시해도 돼요. 뛸 자리가 어디냐? 여기가 붙어있는 자리를 대고 그었으니까 붙어있는 칸들이 이제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대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첫 칸이 떨어졌으니까 얘는 남아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여기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 떨어지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칸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평면적으로만 지금 대고 그어진 거잖아요. 네. 당연히 먹금은 입체적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입체적으로 먹금을 넣으면 직각자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직선들을 내려줘야 되겠죠. 자, 선 잘 일치시키고 선 그어주고 이렇게 선 그어주고. 네. 자, 여기는 자대기가 불편하니까 반대로 돌려야죠. 네. 이렇게 나무 돌려가지고 자 다시 재주고 그어주고. 안쪽은 당연히 우리가 어제 그었던 한두 개짜리 선이 쭉 그어져 있는 쪽이 당연히 안쪽. 여기는 선이 있으니까 선에 맞춰서 거기까지만 그어주시면 되겠죠. 반대쪽 같은 경우는 보통 만들고 나면 이제 마무리라고 씨앗이라고 하는 대패질을 하게 돼요. 미세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깎는 과정에서 반대쪽에 그어져 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깎여나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편하게 긋는 터거든요. 조금 길게 그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나중에 뭐 지우지 않더라도. 한꺼번에 직각은 여기서만 직각이죠. 이 마구리면에서는 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수컷은 다 사러 이렇게 먹었는데 이건 직각으로 쭉쭉 그냥. 네, 여기는 사가 있잖아요. 네. 네, 여기는 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껴지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보이는 부분이 다른 거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얘하고 뭔가 순놈하고 암놈을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보실 수 있죠. 자, 순놈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 면에 대해서 이 각 모양이 보이는 게 순놈이다. 얘는 금방 계속 직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 면에서 이 주먹 모양이 안 보여요. 각 모양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마구리면을 봐야만 여기에만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암놈, 이 면에서 주먹 모양이 보이는 거를 순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제작을 먼저 하고 얘를 대고 긋는다. 이제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헷갈리지 않게 띨자리들을 표시할 수 있죠.
마구니면에 표시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띨 칸들을 표시를 하고, 여기는 다 그어져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띨 자리들을 그어야죠. 자,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않게 먼저 표시를 한번 하고, 자, 표시를 했으면 그 표시 한 칸만 금무게질을 해야죠. 잡아가지고 다 긋지 말고 칸 띄어가지고 이렇게 긋는 거죠. 띨 칸들만 이렇게 해서 선들을 그어주시면 얘가 주먹장, 앞놈, 먹금 넣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같이 한번 넣으시고 한 다음에 이제 가공을 해야 되겠죠. 가공하는 거는 같이 저 먼저 또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